15번 악마 카드 14번까지 했죠? 예. 15번 악마 카드. 자, 악마라는 명칭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것들. 악마라는 건 악이잖아요. 나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도 좋은 카드일 리는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악마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명칭이 데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마를 뜻할 때 다들 이 데블만 알고 있는데 이블이라는 악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영어 잘하시는 분? 다 저보다 잘할 것 같은데 손을 안 들어요. 자, 데블도 영어고 이블도 영어예요. 아니, 그 악마예요. 둘 다 악마인데 이 어감 차이가 뭘까? 데블하고 이블하고.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데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마인데 나쁜 악마도 표현하지만 친구 중에 악마 같은 놈, 악마 같은 X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욕을 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그 사람이 악마 같진 않지만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할 때, 그렇죠? 악동의 이미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너 이런 놈이야라는 거는 너 정말 사악해, 정말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놈이야. 여기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그냥 이렇게 반어법적인 게 들어간다면 여기에는 정말로 사악하다는 되게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그 있잖아요. 퓨리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더 악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블이라는 표현에서 약간은 이것보다는 좀 순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악마라는 거 이게 악이잖아요. 악마의 반대, 그러니까 악의 반대는 선이잖아요. 선과 악, 선이라는 건 어떤 거고 악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드를 보면서. 왜냐면 보통 이 악마를 지칭을 할 때 대부분 쉽게 떠오르는 게 뭐 사탄, 루시퍼 이런 악마들을 보면 대부분이 타락선사예요. 선사였다가 신에 어겨서 이제 그랬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을 구분을 할 때 여러분들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어요. 어느 거 믿으세요? 성선설 믿는 분, 성악설 믿는 분. 저는 어렸을 때는 성선설을 믿다가 요즘에 와서는 성악설이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악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옛날에 악은 정말 나쁜 놈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악이라는 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악은 일종의 본능을 뜻하는 게 아닌가? 이성적이지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면 정말 좀 악에 가깝지 않나?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욕했어. 열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테 패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범죄자가 돼요. 악인이 돼요. 이거 본능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욕을 해도 쟤를 때리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본능에 욱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욱해버리면 갑자기 덕치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 본능에 움직이는 것들이 대부분 악의 기준으로 이제 그래서 그 본능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동물의 관점에서 보면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게 특이한 것 때문에 감정을 동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이 슬퍼지고 그걸 못하면 이제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긴 하지만 뭔가 감정을 동하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는 저는 성선설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본능을 억제를 못하면 그거는 교육과 문화로서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좀 더 성악설에 좀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준에서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 같은 거 보면 악마인데 되게 착한 악마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붉은 악마. 그 거기에 상징으로 쓰는 게 치우천왕의 도깨비인데
그 TV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도깨비 보면 홀라고 딸리고 막 망치 들고 그 도깨비는 일본 도깨비예요. 우리나라 도깨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여리고 그래서 뭘 잘 못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돼서 맨날 메밀을 좋아하고 그래서 겁만 주고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일본에서의 도깨비는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도깨비지만 우리 문화에 있는 도깨비들은 그냥 사람 근처에 있으면서 해를 끼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그 도깨비들 워낙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면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 악마를 굉장히 선한 존재로 표현하는 뭐 이렇게 영화나 게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정말 나쁜 악이 있고 그래서 그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위에 천사나 뭐 신이 같이 하는데 딸리니까 같은 악마가 도와주는 악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최후의 심판을 받으면 인간은 다 죽고 구원받은 명령만 하늘로 가잖아요. 그게 휴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휴거된 사람들은 정말 선한 사람이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인가? 제가 여기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싫었던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수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조사 할아버지 나 지옥 갔겠네? 그 생각이 딱 왜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0년도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슬신 장군도 지옥 갔을 거고 세종대왕도 지옥 갔을 거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이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을 이제 심판을 내려요. 그럴 때 까만색 날개인 사탄이 딱 나타나서 살살 꼬시죠. 구해주고.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얀 날개의 천사는 나를 죽이려 하고 까만 날개의 사탄이 나를 살리려고 해. 그러면 누구를 더 따를까요? 당연히 까만 날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절대선이라는 신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때는 갑자기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로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게 모든 선각은 인간의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을 바꿔서 지구의 기준에서 인간은 착할까요? 나쁠까요? 지구의 기준에서 인간은 악이에요. 지구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은 바뀔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의 카드가 되게 닮아있는 거예요. 정의라는 게 그 무게추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건 정의고 이건 정의가 아니야처럼 선악도 분명해요.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본능에 따라 심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악에 가까운 거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좀 더 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라는 거는 본능에 좀 더 충실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할 때 그게 좀 더 선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선에 가깝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악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단어, 더 메뉴로 써 있지만 구속, 집착, 중독,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거의 모두 다 해결이 되는데, 숫자적으로 15라는 숫자는 15를 더하면 1 더하기 5를 하면 6번이 돼요. 6이라는 우리 앞에 6번 카드 배웠죠? 뭐예요? 네, 연인이에요. 연인의 키워드는 보통 사랑, 연애. 그쵸? 이거 뭔가 달달한 느낌이 드는데 구조가 연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연인에는 천사와 남녀가 있는 대신 여기는 악마와 남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즉 6의 사랑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구속했어요.
사랑에 집착을 하고 있어. 사랑에 중독돼 있어. 사랑에 유혹돼 있어. 이런 사람은 악마라고 해요. 대부분 스토커를 잡으면 너 왜 스토킹을 했어? 그러면 절대로 자기는 스토킹하지 않았대. 나는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몰래 지켜본 것 뿐이고. 그러니까 뭔가 집착하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벗어날 수 없이 중독돼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악마적인 본성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로 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은 자식의 이걸 체험을 많이 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구속하고요. 집착하고요. 그건 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유혹이 돼 있으면 상대방 사랑해야 될 대상한테 관심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방임이 돼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이를 때리는 것만 아동학대가 아니고요. 방임하는 것.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나는 이 중에 혹시 누군가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앞에 우리 배웠던 게 절제 카드예요. 그러니까 절제 중간에서 사랑이 너무 넘치면 구속하고 집착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부부관계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마의 모습을 보면 염소머리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4번 황제 카드를 보면 의자에 사냥머리가 있어요. 그때 욕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사냥머리보다 한 단계 위가 염소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성적인 욕망을 좀 더 강하게 나타내요. 그래서 악마는 그리고 남녀도 그렇고 이렇게 뿔이나 있잖아요. 이것도 욕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욕망을 쏙쏙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연인 카드하고 비교해서 보면 남자의 연인에서는 뒤에 불꽃나무가 있어서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적으로 막 여자를 사랑해, 남녀 사랑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꼬리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몸에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욕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연인 카드 뒤에는 사과와 뱀이 있어서 지혜를 현명해요. 현명해서 천사를 바라봤는데 여기서는 포도예요. 이 포도는 원래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알이 많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많으면 풍요롭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래서 이 포도는 풍요와 자산을 상징하는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포도는 위에서 밑을 향해 이렇게.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에 대한 어떤 욕망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떠한 풍요에 대한 욕망이. 그리고 자산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연애 카드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악마 카드다 그러면 거기까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쇠사슬은 구속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구속돼 있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드의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거 되게 헐겁지 않아요? 이거 강아지 이렇게 묶어놓으면 강아지가 묶여 있을까요? 다 도망가요. 꼭 빠지잖아요. 즉 충분히 쇠사슬을 벗을 수 있는데도 이러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악마에 구속돼 있다고 하지만 집착하고 중독돼 있고 유혹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지만 욕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난 이게 더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악마 나는 과연
악마적인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아이는 너무 사랑해. 근데 내 아이하고 뭔가 내 아이가 불편한 아이는 너무 싫어. 그래서 그 아이를 학대를 해. 그러면 악마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라는, 악이라는 기점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거의 모든 리딩이 다 문제 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집착하고 있나? 구속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세고 있나? 남편이 오늘 상가집 가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얘는 그런 거 세고 있구나. 딴 이거를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이 카드가 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직업적으로 예능이나 엔터테인먼트 또는 뭔가 유흥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유혹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나는 유혹을 해야 돼.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 카드를 딱 뽑았는데 이 카드가 나와서 나는 그 사람한테 저렇게 절대로 하지 않아.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느낌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 다음이 이제 16번 탑카드. 자, 탑이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는 거는 우리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동양에서의 탑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 다보탑, 척박탑 이런 것들은 그 형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탑과 동양의 탑은 받아들이는 이미 느낌과 완전히 달라요. 자, 서양의 탑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든가 다 탑에 갇혀 있어요. 또는 국경을 감시하는 초소로서의 역할을 탑이 많이 해요. 그래서 위에 궁수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동양에서 느끼는 탑과 서양에서 느끼는 타워라고 하는 탑은 어감이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탑은 그리고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높은 곳에 이렇게 탑이 있는데 번개를 맞아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바벨탑의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욕망을 따라서 아까 악마의 욕망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큰 욕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벼락을 맞는다? 이런 느낌? 근데 이 벼락 때문에 이 탑은 경고 카드의 의미가 있어요. 되게 별로 안 좋은 경고를 해주는 여기 보면 급격한 변화, 급작스러운 일,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저는 악마 카드를 제일 안 좋은 카드로 보고 있는데 많은 타로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제일 안 좋은 카드라고 손을 꼽아요. 왜냐면 예기치 못하는 것 때문에 대책 없이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문자가 왔어요. 띵동하고 봤더니 당신은 해고되셨습니다라고 문자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대책 없이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냐 어떤 사건 사고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일 수가 있어요. 다만 거기서 죽음만 빼세요. 죽음을 제외한 모든 사건 사고 왜 죽음을 빼려고 하냐면 번개를 맞잖아요. 정말로. 근데 여기 남녀가 왕과 앙금을 보여요. 왕가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땅에 떨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탑에도 불이 났지만 주위에 보면 이렇게 불꽃이 흩날려요. 이 불꽃을 요오드라고 해서 신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락을 해도 신의 은총을 내리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게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제외하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안 좋은 사건, 사고. 보통 보면 뭐 파산, 이별. 요즘은 제일 아픈 게 이거죠. 해고.
당신 딸렸어 그러면 갑자기 뭐 먹고 살지? 이 험난한 세상. 그리고 뭐 파산에 당하는 거고 이별. 그 이별 때문에 헤어져서 그 괴로움에 굉장히 안 좋은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슴 아프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멀쩡히 같이 술 한잔 먹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잠수를 탔더니 카톡으로 우리 헤어져 잃어버리면 그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아까 전에 탑은 감옥이거나 아니면 국경에 있는 초소예요. 자 그럼 보통 감옥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하루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본인의 의지를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도 없는데 교도소에 갇혔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진이든 벼락이 져서 벽이 무너졌어.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거기서 기다리나요? 다 도망가요. 만약에 전쟁포로를 잡혔어. 감옥이니까. 그럴 상황이면 그렇게 벽이 무너졌어. 그럼 다 탈출을 해요. 근데 탈출하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가능성이 커요.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쓰나미나 나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교도소가 무너졌는데 거기 죄수를 다 도망가요. 그런 거 다 잡힐 텐데 대부분은. 근데 못 잡는 안 잡히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혼란을 틈을 타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차피 감옥에 있는데 무너지면 잡히더라도 탈출을 해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해방이에요. 구속되고 갇혀있는 데서 갑자기 풀려나는 거. 자, 이 해방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해방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되찾았다 그러기보다는 일본 왕이 원자폭탄 두 방 맞고 항복하는 바람에 갑자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풀려나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의 침공을 당했을 때 레지스탕스나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했어요. 연합군이랑 같이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자기들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광복군이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해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요. 갑자기 해방을 맞으면 무정부 상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혼란들이.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대국주의가 없어지면서 대부분 이제 해방을 해요. 식민지들이. 그런 나라 중에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밑에 있어요.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저쪽 아프리카나 이런 쪽이거나 남미나 정상적인 나라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 도시 국가들은 예외일 수 있죠. 작으니까. 그런데 규모가 있는 국가 중에서 정상적으로 궤도 오르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무정부보다는 독재자가 낫다는 얘기도 해요. 그 IS 테러 되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2010년 됐으려나? 그 아랍의 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아랍에서 다 이렇게 민주화해서 아랍의 봄. 그래서 드디어 이슬람에서도 민주주의가 이 자유가 만끽할 수 있는 시기가 왔겠다 했는데 아랍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내전에 휩싸여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미국이 이라크에서 후세인을 때려잡고 리비아에서 카다피 때려잡고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 독재자지만 그 독재자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야. 다 혼란스럽다. 엄청나게 그 아랍에서의 굉장한 힘을 가했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가 없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는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IS들이 힘을 모아서 거기다가 그 아래로 부분이 시리아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군과 반정군이 거기에서 내전이 붙어버렸는데 정보군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지원을 받고 미국이나 유럽의 지원을 받고 이 반정부군들은 나중에는 그 반정부를 미국에서 지원했고 그러니까 정부군은 러시아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완전히 개판이 돼버렸어요. 완전 무정부 상태와 같이. 그래서 IS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독재자라도 뭔가 힘을 갖고 세력을 부합하게 되게 좋은 시기. 즉 해방이라는 거는 갑자기 맞이하면 호흡 벌판에 사람이 툭 떨어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갇혀서 나온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거예요. 해고되고 이별되고 파산을 했어. 대책이 없잖아요. 갑자기 잘렸어. 그래서 너무 아파. 뭐 먹고 살지? 끙끙 앓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해방으로 맞이하면 허우 벌판이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해고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없어. 상사로부터 구설해도 안 먹어. 다만 돈은 좀 없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동안 못했던 거 열심히 해보면 되죠. 잘렸다고 슬퍼하지 말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파산되기 전에는 대부분 빚 쪽으로 못 살아요. 전화로. 근데 파산돼 버리면 빚으로부터 해방이 돼 버려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커플 지역 솔로 천국이라고. 같이 붙어 있으면 커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좋기만 하던가요? 한 10년, 20년 지나기부터는 그 옛날에 자는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웠다가 자면은 얘를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보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가끔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매일 만나면 이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말 부부들이 3대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주말에 한번 보는 게 너무 좋아. 괜찮아요. 저번에 그 한 끼 집쇼인가? 강호동 나와서 그 얘기 들었더라고요. 부산 쪽인지, 부산은 아니었는데, 갔는데, 그 남편이 선장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했대요. 그러더니, 그래서 지금 남편, 뭐 하려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 배를 또 탈 수 있는지 알아본대요. 그래서 아내를 말린다고 하는데, 속으로 되게 좋아한대요. 왜냐면 보통 선생님이 외형 노선을 타면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씩 있다가 와서 한 3개월 쉬었다가 또 나가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한 1년을 넘게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미쳐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은 성시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아파요. 회사 잘렸는데 잘 잘렸어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요. 헤어졌는데 막 슬퍼 죽겠는데 잘 헤어졌어 그러면 옆에서 짠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담을 해줄 때는 그 아프다고 해서 그냥 위로해주면 그걸로도 공감을 받긴 하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별거 아니야. 헤어졌다고 회사에 잘렸다고 해서 아파트 옥상이나 뭐 한강다리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별하면 세상에 반하는 여자고 세상에 반하는 남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열려있어. 얼마나 좋아요. 회사에 잘렸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회사 다니며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 기회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프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상담할 때는 안 좋게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7번 카드가 별 카드예요. 네.
하죠. 이 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빛이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촛불처럼.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건데,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이 희망이라는 말, 여러분들 다 희망을 갖고 계신가요? 희망을 갖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 자, 희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희망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 인간은 99.99999가 아니라 거의 100%가 비극이에요. 다 죽잖아요. 주인공이 죽으면 뭐가 돼? 다 비극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왜 살지?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선생님,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별명이 해골바가지였어요. 빼짝 말랐는데, 이만한 강목에다가 그 전기 테이프 까만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맨날 애들 머리 때리고, 그래서 윤리니까 철학을 가르치는데,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요. 어떤 철학자가 막 하는데 사람이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너 왜 살아? 이거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니까 머리 한 대 맞고. 너는 왜 살아? 그러다가 옆에 있는 지금 얘한테 물어봤는데 옆에 있는 애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서 그래? 나와. 정말 죽지 못해 사는지 내가 확인해 볼게. 내가 한 100대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체육 시간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색깔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빨간색 피멍이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구속이죠. 지금 같으면 구속인데 우리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아이가 약간 이렇게 껄렁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탈 없이 오히려 집에서 더 혼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았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제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인간은 왜 사냐?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죽을 수가 없어서 사는 거야.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니까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즐겁게. 재미를 쫓아서. 제가 그 TVN을 좋아하긴 하는데,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해서 그 공식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해서 내 행복 바이러스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더 좋지. 내가 희생해서 내가 불행한데 내 불행으로 너는 행복해져야 돼. 바보 같은 짓이야.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여왕제 카드가 풍요 성공을 나타내는 키워드예요. 여왕제고 막 풍요로워. 막 평생 몇백억이 있고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도 잘 다니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너무나 행복해. 희망이 필요할까요? 희망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해요. 너무 즐거워. 그렇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역설적으로 희망은 언제 필요해요? 지금 힘들 때. 그걸 견디게 해주는 게 희망이에요. 내가 지금 힘들잖아요. 희망은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로또는 누가 사요? 부자 안 사요. 돈 없는 사람들이 사요. 희망으로. 한 가닥 희망으로. 그래 이거라도. 그래서 저는 로또를 복권은 굉장히 욕하거든요. 왜냐면 50%가 세금인데 돈 있는 사람은 복권을 안 사. 그러니까 없는 사람 돈을 강탈해가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는 걸 걸어놓고 없는 사람 돈에서 50% 세금을 또 떼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도 사요. 혹시나 인생 역전할까 하고 저도 옛날에 매주 샀는데 요즘에는 매주 사야지 하면서도 정신없으니까 못 사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마침 지나가는데 아 로또 파는 데 있어 그럼 사는데 옛날처럼은 못 쓰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드가 나오면, 별 카드가 나오면 단어는 희망으로 되게 긍정적이지만 이 안에 그려져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현실이 되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별이 보면 총 8개예요. 자, 가운데 누가 그러더라 이제 북극성하고 북두칠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별이 8개고 별이 팔각별이에요. 별빛이 8개예요. 즉 17번 같은 경우를 더하면 8번이 돼요. 우리가 8번이 힘카드였거든요. 힘카드의 속성은 참다, 인내하다. 참고 인내할 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경도 밤이에요. 그러니까 어둡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여신이 양쪽에 물을 뿌리고 있어요. 자, 조금 큰, 조금 적게. 자, 여기는 우물이 있고 여기는 대지예요. 이 우물은 연못은 물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내 물을 붓는다는 얘기는 사람한테 집중해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몰빵을 했는데 걔가 배신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훅 가죠. 그래서 이쪽에다 물을 또 따라요. 땅에다가. 돼지죠. 돼지는 물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돈과 이걸 골고루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저축을 한다고 해서 요즘 한 10년, 20년 저축에 아파트 하나 사잖아요. 그래서 저축만 하려고 희망이 생기진 않아. 그렇지만 사람을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훅 쓸 수 있잖아요. 그쵸? 내 고등학교 동생이 이재명이었어. 그럼 저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내 대학교 친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성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어떻게 보면 인맥이에요. 인맥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혀 성공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도 누군가를 통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빨리 채용해주는. 자, 그래서 사람한테 집중을 해도 몰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뒤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여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요 새가 여인을 보고 있어요. 뒤에서 보고 있죠. 즉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즉 뭐냐면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 결과물이 돌아오기 너무 힘들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한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땅에 그냥 하면 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보면 뭔가는 진행이 돼. 하면 뭔가는 진행이 돼. 근데 그게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특히 오디션 같은 걸 보면 그래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노래도 잘하고 괜찮아.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발전 가능성이 없어. 아니 오디션에서 잘하면 되는데 왜 발전할 걸 빠지냐고. 두 번째는 너무 올드해. 이런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 아니야 했거든요. 즉 그 오디션에 나가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심사위원들의 취향이나 그 사람들에 맞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난 그 스타일 싫어 라고 하면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색깔이 있으면 옛날에 뭐 그 K-pop 스타 같은 경우에 보통 뭐 YG든 JYP든 그쪽에서 관심 있는 사람과 유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유열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 JYP가 좋아한다면 거기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만큼이나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세상한테 관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중한테만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무모한 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힘들게 10번이나 도끼질을 해요? 한 2번 도끼질에 넘어가는 나무가 지천에 달려있는데 왜 그 무식하게 그 10번을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있거나 즉 두 번째로는 내가 정확하게 타겟을 잘 정해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술집을 해. 영업을 해서 열심히 해.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돌린다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되죠. 잘못하면 잡혀가요. 정확하게 내가 타겟층 20대냐 30대냐 중년층이냐 청소년이냐 정확하게 타겟층을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전혀 나한테 관심 없는 데다가 내가 열심히 뿌려봤자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가 어떻게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강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 하루 종일 못 잡아요. 방법을 알려줘야지. 그럼 그렇게 힘들지 않게끔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고기를 잡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 그러면 도망가요. 힘들고 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네. 난 재능이 없는 거야.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는 몰빵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집중을 해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맨땅에 해당하지 말고. 그럴 때 희망이 생긴다요. 올해 공무원 시험이 뭐 40만 명인가 봤대요. 국가직, 지방직 합쳐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합격자가 1.8%래. 50명 중에 한 명이 붙은 거야. 5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거기에는 그 떨어진 사람들은 또 시험을 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성적순으로 잘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99점 맞은 사람하고 98점 맞은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더 일을 잘할까? 할 수 없죠. 99점이나 98점이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99점이면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고 98점은 떨어져서 다시 시험을 봐야 돼. 대부분 떨어지는 사람이 한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왜? 경쟁률이 치열하면. 잠깐 실수, 오답 표기 너무 억울해.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5년, 6년씩 공무원. 그게 7급이든 고시든 5급이면 그러면 합격을 하면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지방이나 구급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올려요. 그래서 월급 150만 원 받아요. 3년, 4년 공부해서 몰빵을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월급 15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 축하한다 그래요. 미친 나라예요, 미친 나라. 제가 볼 때는 미친 나라예요. 그나마 합격했으면 그래도 괜찮지만 4년, 5년 공부하고 떨어졌어. 그게 6년, 7년?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케어를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부모가 케어를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한 문제로 떨어졌으니까. 내년에는 그 한 문제 맞겠지. 근데 기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운도 포함되는 거예요. 운이 있으면 합격을 했을 거고요. 운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운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해서 나는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 다른 길을 찾았을 때가 본인한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희망이라는 게 희망 고문을 바라지 않는 게 좋은데 그 다음은 이제 18번 달카드예요. 자, 달카드. 자,
별보다는 달이 낮죠? 좀 더 낮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달이라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변화예요. 왜냐면 초승달에서 반달, 보름달, 다시금은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죠. 즉 변화한다라는 거는 명확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러면 빌려주겠죠. 아니면 얘는 확실하게 사기꾼이야. 그러면 안 빌려줘요. 근데 얘는 어떤 애인지 모르겠어. 제일 고민이 돼요. 즉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제일 문제가 모호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을 못 내리는 거는 확실하면 결정 내리기 쉽다. 아, 이걸 사면 오르는데 그러면 사면 돼요. 야, 이걸 사면 망한데 그러면 안 사요. 근데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질 수도 있어. 대부분 그래가지고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항상 클릭 앞에서 망설이잖아요. 이거 얼마에 사지? 지금 가상화폐로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덜난 사람 많아요. 그 당시에 올 초만 해도 막 2천만 원씩, 비트코인 2천만 원짜리 대박 터졌어.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10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아마 저번학기나 저저번학기 강의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절대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상화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원리를 알면 무모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이상으로 단타로 해서 반짝 계속 단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장기 투자는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눈에 누구는 거래해가지고 몇 억을 벌었니 이런 얘기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이고 광분이고도 부동산을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부동산으로 그 친구는 직접 산 것보다도 물려받은 땅으로 부자 된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버지는 저기서 포천에서 농사 졌는데 그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떼부자가 되거나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사를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저는 거의 우리 동네에서 거의 50년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돼. 근데 친구 중에 한 2년 한 번씩 돌아다니는 친구들은 어느 날 보면 아파트가 한두 채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도 이직 여기 떴어야 돼. 왜냐면 저희 집도 재개발이 됐거든요. 그럼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여기 떠나. 그래서 거기도 집 않고 집 않고. 근데 집값은 안 올라. 그러다가 IMF 때 저 형이 증권을 했는데 다 들어먹었죠. 싹 다 들어먹고. 자, 이 모호성이 제일 문제예요. 이 그림에서 보면 다 이렇게 가재가 물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가재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거는 뭔가 비밀이 드러나다. 그러니까 본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도 여러분도 그럴 경우 되게 많아요. 이거 정말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진짜 알고 있는 비밀인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하고 얘기해 주거나 그리고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근지러 미칠 것 같죠. 즉 이건 너만 알고 있어 하는 얘기는 사방 모두한테 알려줘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갈대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백나무기라고 외치지 않으면 속에서 미치는 거야. 나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밀이 뭔가 드러나요. 그러면 대하고 늑대가 하늘을 보고 짖어요. 이거는 구설수 소문. 자, 그래서 달을 보면 되게 신나는 얼굴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카드가 달이라서 저게 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건 달이 아니고 태양이에요. 태양을 달이 가리고 있는 일식이에요. 그래서 저게 밤처럼 어둡기도 하지만 뭔가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이 불빛들이 태양인데 태양은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데 달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가시처럼 빛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처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여기도 이렇게 불꽃이 휘날리죠. 아까 이거 요드라고 그랬어요. 탑카드에서. 그래서 신혜원죠. 그러니까 다 잘 해결될 거야. 아무리 지금 시끄럽고 괴롭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세가 물 밖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왜 나올까요? 물 속에서 멀쩡히 살다가 왜 튀어나올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물이 이상한 거야. 오염이 됐든 뭔가 수분이 바뀌었든 여기 있으니까 이상해. 못 살겠어. 그래서 기어 나온 거예요. 기어 나왔는데 보니까는 분명히 낮인 줄 알고 나왔는데 태양이 없네? 밤인가? 그러면 다른 연못으로 다른 물을 찾아 가야 되는데 밤이니까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되게 망설여져요. 모호한 거죠. 정확하게 밤이다 낮이다라고 확정적이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혹이라든가 가다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 우리 그만 헤어져. 해서 트렁크에다가 다 짐을 싸놓고 문문을 딱 열었어요. 분명히 12시인데 이게 낮인지 이거 밤 12시인가? 깜깜해. 그런 고민이 되죠. 낮이라면 당당하게 나왔을 텐데 밤 12시라면. 그런데 대하고 늑대가 있어요. 딱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깍두기 머리에 막 문신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난 지나가면 쉽지 않아요. 즉, 모성 때문에 길을 못 떠나요. 움츠러들죠. 자, 그래도 이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들어가요? 헤어져 하고 나왔다가 무섭네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더 죽으신 애들 찍소리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야 돼요. 일단 길을 떠나는 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재도 마찬가지. 물이 이상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상하다 그러면 나오는 게 더 현명하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애 상담, 부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90%가 헤어져요. 왜 그러고 살아? 헤어져. 그런 것처럼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헤어져라는 거는 무조건 당대 이혼도장 찍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은 나는 절대로 못마땅해도 이혼할 수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마지노선이라고 하잖아요. 배수진을 쳐서 그거 아니면 나는 죽어. 그거 아니면 나는 이혼할 수도 있어. 완전 이혼할 거야. 라는 선을 긋지 않으면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놓잖아. 이거 안 줘도 너는 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상대방한테 판단이 되게 되면 아무런 협상이 안 돼요. 그 국회에서도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이건들 해봐 할 수 있나? 안 돼요. 이게 나를 들어줘야지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그게 내가 같이 투표 3분의 2가 넘어가니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결대로 안 돼. 그냥 배째면 딱 배째라고 버티거나 그렇게 되면 아무런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호한 상황에서는 가다가 나하고 늑대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가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물속에 있으면 죽어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탑카드가 되게 닮아 있어요. 탑카드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갑자기 벗어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건 내 의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탑에 갇혀 있으나 이 연못에 있으나 둘 다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길을 떠나는 게 낫죠. 내 의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호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는 커플지요? 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결혼은 하고 하는 게 낫다.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이걸 사면 좋은지 안 좋은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질러 보게 게 낫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태양.
태양 타로 카드는 가장 좋은 카드예요. 별명이 만사형통. 뭐든지 잘 돼.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림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거는 보호해준다는 게 태양빛이. 우리 바보 카드에서도 이 태양이 비쳐서 위태롭지만 괜찮아. 보호를 받아. 자, 담벼락이 있어요. 이 담벼락은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해준다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되게 순수해. 그쵸? 거기다가 엄청나게 큰 말과 거대한 깃발을. 자, 하얀색 말과 붉은색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으로 본다면, 말의 의미로는 뭔가 활력 있고 이런 거지만 색상으로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과 이 붉은색 깃발이 더 활력, 열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의미로 작동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타로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왕대 같은 사람이 와서 타로를 볼까요? 안 봐요. 궁금하지가 않아. 지금 너무 좋은데 뭐 굳이 뭐. 대부분 타로를 보는 사람은 지금 고민이 있거나 뭔가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물어봤는데 이 카드가 나왔어. 만상에서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동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점수를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대학교 합격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 합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죠. 대충 들어보면 알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돼요? 등급이 있으니까. 근데 점수가 한 250점 받았는데 서울에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고 무조건 된다? 라고 보지 말고요. 그러면 대부분 타로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뭔가 걱정되고 고민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게 뭔가? 이 어린아이 모습이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아까는 순수하다 이랬지만 반대적으로 뭐냐면 철부지, 철이 없어요. 자, 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벌거벗겨져 있는 모습 자체는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하는데 나이트를 갔어요. 보통 나이트에 부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웨이터가 데리고 왔는데 봤는데 너무 예뻐. 그래서 나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나갔어. 그래서 나가서 딱 돌아봤는데 누구세요? 그런 느낌. 뭐냐면 어두운 곳에서는 조명빨로 화장빨로 굉장히 좋아 보이다가 밝은 이제 조명 아래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변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거울을 보고 옷을 딱 입었는데 되게 괜찮아 하고 딱 나와서 한참 갔는데 쇼윈도에 비춰서 딱 봤는데 막 먼지가 묻어있고 막 그런 경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검은색이나 네이비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집에 그냥 형광등에서는 먼지가 잘 안 보여. 그런데 나가봤더니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경우.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벌거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태양빛 아래. 즉, 쉽게 얘기해서 청문회 같은 거예요. 우리 청문회를 받아보면 굉장히 인덕이 있고 굉장히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와요. 근데 탈탈 털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런 쓰레기도 없어. 별 불법을 다 저질렀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털면 완전히. 근데 만약에 저렇게 털었는데 멀쩡해. 그럼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겠죠. 즉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즉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떳떳해. 아무런 탈탈 털어도 나는 뭔 잘할 게 없어.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뭔가 감춰야 될 게 있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드러나는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만사형통이라기보다는 실력이 뽀록난다. 그동안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실력이 다 뽀록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가 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카드지만 내가 감춰야 되고 뭔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 실력이 다 드러나서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안 좋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만 보지 말고 그렇지만 방향성은 되게 좋은 거니까 준비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연애에서도 만사형통 연애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철이 없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자, 20번은 정식 명칭은 저지먼트라고 해서 심판이에요. 아까 제가 악마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지만 심판이라는 것 자체, 심판이라는 거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받아라. 그래서 금덩이를 줄게.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거는 죽음과 같은 죽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심판 카드라고 표현 안 하고요. 부활 카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그림에서 자, 위에 천사가 자, 나팔을 부르니까 자, 관에서 시체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여지는 게 이제 탈색이라고 하면 인종차별이니까 되게 창백하잖아요. 핏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핏기가 없다라는 건 다 시체들이 백인이라서 하얀 게 아니고요. 핏기가 없어서 다 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천사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부활 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자,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나요? 없어요. 즉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 지금 너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일도 잘 되고 있어. 그러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어때요? 죽을 고비가 있을 거야. 라는 거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사람한테는 이 카드는 별로 안 좋아요. 고비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고비를 맞았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 다시 괜찮아질 거야. 기회가 생길 거야. 부활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나팔은 좋은 소식이에요. 네,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좋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살아나는 사람들에다 펄벌을 다 웃고 있는 되게 좋은 모습인데 아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깨어났을 텐데 1000명, 10,000명이 다 좋을까요? 살아난 사람이. 난 살아나서 다 좋아. 라고 할까요?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로 돌아간다면, 다, 20대로 돌아가면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그 이성미가 인생 솔직인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 솔직 빼이 없더라? 대부분 다 이제 만약 20대들 뭐 하고 싶으세요? 뭐 20대는 뭐 좋죠, 뭐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성민은 딱 그래요. 자기는 20대 돌아오면 죽어버리겠다. 20, 30대로 돌아오면 자기는 죽고 싶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20대, 30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 어려운 20대를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분명히 20대나 그때로 돌아가면 다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죽었다가 살아가면 다 좋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나 왜 살렸어? 나는 이 상태가 좋은데 왜 살려서 날 더 힘들게 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이
다 좋은 것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소식인데 분명히 죽었던 걸 살렸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데 좋지만은 않아. 그래서 호출당한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막 야근까지 하고 힘들어서 간신히 집에 왔어. 목욕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전화가 띠 울려요. 사장한테 전화 와서 집 앞인데 나와서 술 한잔 할래? 라고 한다면 저 지금 침대에 누워서 못 나가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회사생이 힘들죠. 근데 거기를 나가서 사장이랑 술 한잔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죠. 사장한테 눈인사라도 하고 사장이 나를 필요로 했다는 거는 나중에 나를 뭔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뭐 사장은 그렇다 쳐. 이제 친구예요. 친구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전화가 왔어. 그럼 대부분 나 너무 힘들어서 오늘 못 나가. 얘네끼리 술 먹고 들어가. 그래요. 근데 한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 못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도 힘들어서 못 나가. 그럼 그 친구들이 다음에 전화할까요? 안 해요. 전화 안 하고 걔는 그런 놈이야. 관계가 멀어져요. 즉, 이 호출이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을 때 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 불렀을 때 대부분은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내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호출이에요. 나는 힘들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가야 될 거 즐겁게 하면 되죠. 가가지고 왜 불렀어 이러지 말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불러서 그러지 말고 이왕 나눈 거면 즐겁게. 나중에 그 친구들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갈 거면 모르지만 그냥 나갈 거면 즐겁게 보내라는 거죠. 근데 만년에다, 송년회다, 신년회다 이제 바쁠 거예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근데 그럴 때 불렀을 때, 그러니까 갈 거면 즐겁게, 안 갈 거면 단호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월 카드는 좋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좀 억지스럽게 불려나가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번호 21번 세계 카드. 우리말로는 세계인데 영어는 월드예요. 자,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완성의 영역이 있어요. 자, 완성이라는 거는 종결의 의미가 있고요. 끝났어 그러면 하루에서는 끝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 대신 이 완성이라는 의미는 종결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성이라는 의미로 더 강하게 쓰이는 게 종결은 끝났어. 근데 결과가 좋게 끝났는지 나쁘게 끝났는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냥 마무리가 된 거야. 근데 완성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라는 표현보다 월드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 월드에는 넓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롯데월드, 드라기 월드. 그 월드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곳을 의미하는 거죠. 롯데 세계, 드라기 세계 그러면 뭔가 와닿지 않아요. 근데 월드라는 말은 굉장히 넓다라는 의미, 확장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 그래서 여행이 끝이면 여행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계라는 단어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는 이 월계수로 타원인데 이거는 자궁을 의미해요. 그래서 탄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무조건 탄생이니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설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완성의 의미가 있을 때 새로운 탄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시작을 했을 때 6학년 되는 거예요. 대빵이 됐잖아요. 나 대빵이야 그랬는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학교 1학년 되면 다시 시작해요. 인생은 다 그래요.
항상 인생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의 시작, 졸업하면 고등학교의 시작, 졸업하면 대학교의 시작, 졸업하면 사회의 시작. 그럼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결혼도 해야죠. 그러면 부부로서의 시작, 아이가 생기면 부모로서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시점에 새로운 시작이 항상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나이라고 해도 결혼하는 친구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성장 단계가 좀 다르고요. 아이가 있어서 부모의 입장이 된 사람과 부모가 아닌 사람들의 이게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이 이뤘을 때 뭔가가 성숙해지고 완성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미완성이에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미완성으로 끝나요.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그 중간중간에 완성을 이뤘다 싶으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계단 싣고 올라서 여기 마지막에 문을 딱 열었는데 또 계단이 문이 보이지 않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왜 사냐? 인간은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즐거움을 쫓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즐거움 중에 불법적이고 이성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지. 감성적으로 쫓게 되면 본능에 쫓게 되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만드니까 같은 즐거움, 이성적인 즐거움, 건강한 즐거움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신의 모습은 예술을 상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군데의 상징들은 기본적으로 그 운명의 수레바퀴에도 똑같은 상징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책을 보고 있어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단계라면 여기서는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완성의 모습들을 같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마무리를 짓고 그래서 이제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